요양원 대신 시골에서 집 짓고 같이 살자?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면 들려오는 새소리, 그리고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텃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오늘 아침에도 저는 제가 직접 기른 상추와 고추, 토마토를 따서 아침 식사를 차렸습니다. 마트에서 사온 채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신선함과 맛이죠. 텃밭을 가꾸는 일은 제게 그저 먹거리를 얻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씨앗을 심고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도시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자연의 순환과 생명의 경이로움을 매일 경험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런 행복한 일상을 가능하게 해준 제 인생의 가장 큰 결정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노후의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살아가는 삶의 경험을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지혜로운 노후를 함께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어느새 저도 70살이 되고 이제는 노후를 어떻게 보낼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저 혼자서 두 아들을 키우느라 정말 많은 고생을 했어요. 밤낮 없이 일하면서도 아이들에게는 부족함 없이 해주려고 노력했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버텨내며 두 아들 모두 대학을 보내고 취직시키고 결혼도 시켰습니다. 손주들도 태어나서 제가 직접 돌봐주기도 했어요. 어느 날 큰 아들이 집을 산다며 나를 모신다는 조건으로 내 집을 팔아서 자기 집에 보태달라고 하더군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손주들도 매일 보고 아들 며느리와 같이 밥도 먹고 저도 평생 직장 생활하며 모아놓은 돈도 있어서 아주 조금이지만 생활비 정도는 보태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자식들이 해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들 며느리 둘 다 저를 위해주고 착한 애들이에요. 하지만 내리사랑만큼 치사랑이 크진 않겠죠. 함께 살다 보니 말로는 하지 못하는 서운함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하루 종일 손주를 봐주고 며느리가 퇴근하면 저녁까지 해놓고 고생하는 자식들 위해 내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지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더군요. 한 번은 손주들이 독감에 걸려 입맛이 없어 아무것도 먹지 않으려고 했어요. 약은 꼭 먹여야 하는데 빈속에는 먹일 수 없었어. 애들이 좋아하는 라면을 끓여줬죠. 그런데 며느리가 퇴근해서 이걸 보더니 어머님, 아이들에게 이런 몸에 안 좋은 음식을 왜 주세요? 아픈 애 영양가 있는 음식 좀 해주시지. 라며 제 앞에서 라면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손주들을 위해 한 일인데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일찍 잠든 줄 알고 아들 며느리가 거실에서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엿듣게 됐어요. TV 소리 때문에 안 들릴 거라 생각했는지 술을 한 잔 걸치고 하는 두 부부만의 솔직한 대화였죠. 그런데 어머님 말이야. 아이들 돌봐주시고 집안일도 해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요즘 들어 실수도 많이 하시고 잔소리도 많아지시고 같이 사는 게 점점 불편해. 나이 드셔서 그렇지 뭐. 나도 불편하지만 우리가 도움받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 아직 정정하신데 요양원에 보내드릴 수도 없고 불효자 소리 들을 거야. 이제 애들도 다 컸고 집안일도 그래. 어머님이 세탁기 돌리시면 쉰내가 남아서 내가 한 번 더 돌리고 일을 2번씩 해야 해서 일이 더 많은 것 같아. 크게 도움되지 않고 계셔. 그리고 애들도 할머니 냄새 난다고
같이 밥 먹기 싫다는 걸 억지로 혼내서 앉혀놓는 거야. 이런 대화를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화는커녕 저는 그저 혼자 흐느꼈습니다. 오히려 그 솔직한 대화들이 다 이해가 됐어요. 이 나이가, 이 세월이 원망스러웠지만 제 현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키운 아이들인데 이제는 쓸모없는 노인 취급을 받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정말 힘든 건 쓸모없는 노인 취급뿐 아니라 정말로 늙어서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손주를 돌보는 것조차 내 방식대로 할 수 없고 집안일도 옛날 방식이라고 무시당하고 평생 일하고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갑자기 내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진 것 같았어요.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공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이 들면 요양원에 가는 게 당연하지 하지만 요양원에 간다는 건 마치 전쟁통에 타향살이 하는 느낌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죽지 못해 하는 선택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자식에게 계속 짐으로만 남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인들에게 요양원에 가면 어떨까 하고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다 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지금 살고 있는 시골로 내려와 보라고. 서울에서 버스 타고 1시간 남짓으로 거리는 가까웠지만 그곳의 맑은 공기와 넓은 들판, 그리고 느긋한 시간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어요. 친구는 남편도 자식도 없이 살다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이곳에 내려와 작은 집을 지어 살고 있었는데 도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더군요. 요양원? 왜 굳이 거기 가려고 해? 여기서 같이 살자고. 땅도 싸고 집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을 수 있어. 친구의 이 한마디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맞아요. 왜 굳이 요양원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삶을 직접 설계하고 만들어갈 수는 없을까요? 그날 밤 친구의 마당에서 별을 보며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시의 높은 집값과 복잡한 삶 대신 시골에서 우리만의 공간을 만들어 함께 살아가는 꿈에 대해 말이죠. 그리고 그 꿈은 점점 더 구체적인 계획으로 발전했습니다. 각자의 개인 공간도 있고 함께 쓰는 공용 공간도 있는 그런 집으로 조금 고치면 되는 집이었어요. 마당도 넓어서 텃밭도 가꾸고 시골길 산책도 하고. 넌 자식들 눈치 안 보고 난 같이 밥 먹을 식구가 생겨서 좋고? 이런 대화에서 시작된 우리의 시골 공동체 프로젝트는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평생 서울에서만 살아온 도시 사람이 갑자기 시골로 간다니까요. 특히 자식들은 많이 걱정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전철역까지는 마을버스로 15분 거리였고 그곳에서 서울까지는 1시간 남짓이면 충분했죠. 게다가 제 나이에는 전철도 공짜, 버스도 공짜로 다닐 수 있어서 경제적 부담 없이 자주 자식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늙어서 좋은 첫 번째 장점이었습니다. 아픈 일이 있거나 손주들이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다녀올 수 있으니 마음이 든든했죠. 집을 개조할 땐 돈은 적게 들면서 우리 나이에 맞는, 그리고 앞으로 더 나이가 들어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이 되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인터넷에서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전원주택 박람회도 다니고 이미 시골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집도 방문해 보면서 아이디어를 모았습니다. 사업가라도 된 것 같아 새로운 활력도 생기더라고요. 문턱을 없애고 계단 대신 완만한 경사로를 두고 화장실과 욕실에는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기로 했죠.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특별한 점은 개인 공간과 공용 공간을 잘 분리했다는 거예요. 각자의 독립된 침실과 작은 거실이 있는 개인 공간, 그리고 함께 사용하는 큰 부엌과 식당.
그리고 취미 활동을 위한 다목적실을 중앙에 배치했습니다. 저는 에너지 효율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노후를 함께 설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로의 필요와 취향을 존중하면서도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법을 배웠죠.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습니다. 집이 완성되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꿈꾸고 지어낸 집이었으니까요. 처음 이사했을 때는 많은 것들이 불편했어요. 시내에서 장을 보려면 버스를 타고 나가야 했고, 인터넷도 도시보다 느렸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잠을 이루기 어려웠죠.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것은 제 몸의 변화였어요. 서울에 살 때는 항상 허리가 아프고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시골에서 텃밭을 가꾸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생활하니 자연스럽게 아침 일찍 일어나게 되고, 밤에는 깊은 잠을 자게 되었어요. 병원에 가보니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체중도 5kg이나 줄었더군요. 무엇보다 제 삶에 다시 의미가 생겼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서울에서는 늘 누군가의 엄마, 할머니로만 존재했지만 여기서는 제가 주인공이에요. 텃밭에서 키운 채소로 김치를 담그면 마을 분들이 맛있다고 칭찬해 주시고, 저희 집에서 열리는 작은 모임에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혼자 살면 쉽게 외로워질 수 있지만 우리는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며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특히 밤에 함께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제일 행복합니다. 물론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아들들은 처음에는 많이 걱정했지만 지금은 가끔 손주들을 데리고 놀러 와요. 도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이 손주들에게도 소중한 추억이 되고 있죠. 며느리도 이제는 제가 담근 김치와 장아찌를 맛있게 먹으며 레시피를 물어보기도 해요. 관계가 많이 나아졌습니다. 시골에서의 생활이 안정되어 가던 어느 날, 오랜 친구 미영이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미영이는 제가 함께 일했던 동료였는데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었죠. 영수가, 큰일이야. 내가 살던 아파트가 예상보다 일찍 팔렸어. 한 달 안에 나가야 하는데 새로 구한 집은 2달 후에야 들어갈 수 있대. 그 사이에 잠시 머물 곳이 필요한데. 미영이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급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모양이었죠. 그런데 내가 시골에서 사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 한 달만 같이 지내도 될지 묻더군요. 순간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우리 집은 충분히 넓긴 하지만 저 혼자만의 집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랜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다른 친구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다행히 모두 흔쾌히 동의해 주었죠. 오히려 새로운 사람이 오는 것을 환영하는 분위기였어요. 미영이가 도착한 날, 우리는 작은 환영회를 열었어요.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요리들과 동네에서 유명한 막걸리를 준비했죠.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미영이도 금세 편안해졌어요.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구나. TV에서나 보던 풍경인데 정말 멋지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름답고 실용적이네. 미영이의 눈에는 놀라움과 부러움이 가득했어요. 도시에서만 살아온 그녀에게 우리의 생활 방식은 신선한 충격이었나 봐요. 처음 며칠은 미영이가 그저 방문객처럼 지냈어요. 하지만 곧 그녀도 우리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기 시작했죠. 아침에 일어나 텃밭에 물을 주고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하고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특히 미영이는 요리를 정말 잘했어요. 간호사를 그만둔 후 요리 학원을 다녔다고 하더군요. 그녀가 만든 음식은 정말 맛있었고, 우리는 매일 저녁 새로운 요리를 기대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혹시 나도 여기서 함께 살 수 있을까? 미영이의 제안에 저는 잠시 말을 잊지 못했어요. 물론 친구가 함께 살겠다는 건 기쁜 일이었지만 이미 우리만의 생활 방식과 규칙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친구들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미영 씨가 요리를 맡아준다면 나는 대환영이에요. 제가 원래 요리 당번이었는데 솔직히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리고 미영 씨는 간호사 출신이잖아요. 우리 모두 나이가 있는데 의료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함께 있으면 든든할 것 같아요. 미영이의 제안을 들은 후 우리는 일을 제대로 논의하기 전에 먼저 즐거운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마침 텃밭에서 키운 깨잎이 한창 맛있을 때였거든요. 오늘 저녁은 내가 준비할게. 모두들 마당으로 나와. 저는 냉장고에서 삼겹살을 꺼내고 텃밭에서 방금 딴 싱싱한 상추와 깻잎, 쌈장, 마늘을 준비했어요. 마당에 있는 병상에 불판을 올려놓고 소주도 몇 병 얼려두었죠. 저녁 노을이 질 무렵 우리는 모두 마당에 모였어요. 삼겹살이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와 함께 소주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어우러졌죠. 오랜만에 소주를 마시는 미영이는 금세 얼굴이 빨개졌어요. 영수가 기억나? 우리 간호사 시절에 당직 끝나고 몰래 옥상에서 소주 마시던 거? 어떻게 잊겠어. 우리는 젊은 시절의 추억들을 하나둘 꺼내며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도시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여유로운 시간이었죠. 별이 총총 빛나는 밤하늘 아래 텃밭에서 키운 상추에 삼겹살을 싸먹으며 인생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두가 느끼고 있었어요. 미영이는 소주 한 잔을 더 따르며 말했어요. 이런 삶이 있다니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여기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우리는 다음 날 정식으로 미영이를 구성원으로 맞이하기로 결정했어요. 시골에서 노인들의 생활은 돈이 많이 들지 않았어요. 텃밭에서 이것저것 키우기도 하고 옆 하수원에서 상천한 과일이나 채소도 가져다 줘서 식비도 많이 들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서로의 연금을 공동생활비로 쓰고 저는 가끔 생기는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아 손주들 용돈도 주고 있답니다. 자식들에게 크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니. 이제는 내가 쓸모없는 짐이라는 생각이 안 들게 되었어요. 미영이의 합류는 우리 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어요. 무엇보다 요리 실력이 정말 뛰어났죠. 그리고 우리의 시골 생활에는 또 다른 재미가 있어요. 동네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작은 포장 공장에서 가끔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죠. 영숙 씨, 오늘 오후에 공장에 나오실 수 있으세요? 오늘은 배 선물 세트 포장하는 날인데 일하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대요. 아침에 산책을 하다 만난 이웃이 말을 걸어왔어요. 포장 공장에서 일하는 날은 보통 미리 연락이 오지만 급하게 일손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동네 방송처럼 소문이 퍼지죠. 네, 오늘 오후에 갈 예정이에요. 미영 씨도 함께 데려갈게요. 포장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과일이나 특산품을 예쁘게 포장하고 택배 발송 준비를 하는 일이죠. 하루에 34시간 정도 일하면 5만 원 정도를 벌 수 있어요. 돈도 돈이지만 동네 소식을 나누고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아요. 우리 나이에도 여전히 일할 수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값진지 모르겠어요. 시골에서의 생활이 어느덧 2년이 되어 갑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만 제 마음속에는 변함없는 평온함이 자리 잡았어요. 얼마 전에는 서울에 있는 아들네 집에 다녀왔어요. 손주들이 많이 컸더군요. 예전과 달리 이제는 저를 대하는 며느리의 태도도 많이 달라졌어요. 무엇보다 제가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 의존적인 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쓸모없는 노인 취급을 받았다고 느꼈는데, 이제는 제 스스로가 당당해진 덕분인지 자식들의 시선도 달라진 것 같아요. 70대의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두렵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 중 하나였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건강 상태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요양원이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겠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제 경험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시골에서의 공동체 생활, 자연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무언가를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 이런 것들이 제 노년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70대에 시작한 새로운 도전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여러분도 용기를 내어 자신만의 황금빛 노후를 설계해 보세요. 그리고 노후를 아름답게 가꾸는 다양한 방법들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라며 황금빛 노후 채널에서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